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오늘 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화투 문제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시험을 보고 난 우리 친구들한테 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어땠니? 네, 이번 시험 어떠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면 이제 사람마다 선생님과 여러분과 때로는 나와 내 친구가 느끼는 난이도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쉽게 느꼈는데 내 친구는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이 봤을 땐 좀 무난하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여러분, 쌤 이번에 좀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시험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 시험은 그렇게 큰 좀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 모두가 좀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험은 그냥 좀 무난했다 싶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시험 속에서 어떤 걸 다시 한번 체크하면 좋을지 문제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일단 1번 문제인데요. 1번은 너무 당연하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 나왔어요. 다음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왔고, 그럼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고 딱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이게 바로 나오죠. 일단 연료 전지예요. 화학 전지예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라고요. 자, 그러면 기억에는 화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될 거고요.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각각 무엇과 O2를 공급해서 작동시킨다. 문제에서 수소 연료 전지라고 주었으니까 얘네들은 수소라고 하는 연료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하면 되는 매우 쉬운 문항이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역시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고 있는 문항이었는데, 다음은 촉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화학 반응의 속도는 촉매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에서 아이오딘과 이온은 무엇으로 작용해서 반응에 무엇을 감소시킴으로써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온 거죠. 결국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겠습니다. 네, 반응을 더 빠르게 진행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넣어주는 촉매가 어떤 거였지? 네, 맞아요. 정촉매를 넣어줬고요. 그럼 정촉매의 역할이 뭐였냐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본다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 반응 속도식을 쭉 써서 표현을 해본다면, 반응 속도식에서 반응 속도 상수 K라고 하는 값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속도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문제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사실 이 그림도 우리가 화투를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제 친숙한 그림이다, 좀 기본 중에 기본인 그림이 나왔다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림은 1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H2O의 밀도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온도에 따른 밀도.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 4도씨에서부터 특정한 이 온도까지는 온도가 높아졌더니 밀도가 감소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우리가 일정 질량의 H2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변화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부피는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밀도는 감소했구나, 이 순간에 밀도가 급격하게 변했다라는 건 상태가 변하는 구간, 즉 녹는 점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지점은 H2O 고체의 상태를 의미를 할 거고요. B라고 하는 애들은 상태가 변했어요, 액체. 그리고 다시 한번 온도가 조금 높아질 때까지는 밀도 같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열팽창에 의해서 밀도가 감소하고 있는 거, 부피 감소 다시 부피 증가라고 하는 그 흐름까지도 알 수 있었고요. 사실 이거는 쌤이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거를 몰라서 이제 틀리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A에서 고체입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니은 볼게요. H2 1ml에 들어가 있는 분자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도 더 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결국 얘들아 밀도가 의미하는 게 일정한 부피당 질량인 거고 결국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부피당 들어가 있는 분자수에 비례하는 거고 그럼 밀도가 큽니다. 일정한 부피 1ml당 들어가 있는 분자수가 더 많습니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밀도가 더 큰 거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서 썼다. C가 B보다도 더 큰 값이다 라는 게 바로 나왔어요.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1atm에서 H2O의 밀도는 어느 점에서가 가장 크다. 지금 아닌 거 보였어요? 어느 점에서가 아니라 C라고 하는 지점이라는 거 확인을 했고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왼쪽 하나, 둘, 세 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들아 이거는 거의 뭐 1분 걸렸을까? 네,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풀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쭉쭉쭉 흘러 넘어갔을 것 같아요. 4번도 마찬가지였죠. 4번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문제의 유형이었고요. 또 묻고 있는 거였고 기본 개념들을 확인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림은 리튬 고체와 CO2 고체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네들 무슨 구조죠? 그쵸? 꼭지점에 입자들이 있고 정 가운데 하나 더 있으니까 이 구조는 채심 입방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면심이다 라고 했으니까 땡 이렇게 바로 하고 넘어가는 거야. 니은 볼게요. 얘는 금속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결정이다. 리튬 금속이잖아. 네, 니은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딩동댕 하는 거지. 디귿 보겠습니다. CO2는 공유 결정이다. 이것도 쌤이랑 수특, 수완, 그리고 수능 개념 옛날에 했을 때부터 계속 강조해 오고 있었던 거야. 얘네들은 CO2는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분자 결정이죠. 분자 결정. 우리가 공유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그 원자들이 모두 다 공유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걸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분자결정,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설마 네, 4번도 틀린 친구는 없겠지만 설마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5번 역시 뭐 크게 언급할 것 없이 기본 개념이었어요. 25도씨 1기압에서 H2 그리고 Cl2가 반응해서 HCl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응이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기어부터 볼게요.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니? 네,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딩동댕동. 니은 HCl을 기체가 H2 그리고 Cl2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 지금 정반응이 발열이었으니까 돌아가는 건 흡열 반응 되어야 되겠죠. 열을 흡수해야 된다로 바뀌어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H2와 Cl2가 반응해서 HCl 기체 1몰이 생성이 될 때 지금 HCl 기체 2몰이 생성이 될 때가 델타 H가 마이너스 184 킬로줄이었고요. 그렇다면 1몰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여기도 절반 2로 나눠져서 마이너스 92입니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그림은 CO2의 상평형 그림을 표는 CO2의 안정환상을 온도 압력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P1과 P2는 10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요 주어져 있는 그림 안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하나 보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표를 봤어. 표를 보고선 여러분은 어떤 거 먼저 접근을 하려고 할까요? 쌤은 최대한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게 가장 많은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냐면 여기요. P2. P2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지점을 두 개를 잡을 수 있는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죠.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끓는 점.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녹는 점 또는 어는 점.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자, 그렇다면 P2 둘 다 어쨌든 액체라고 하는 애들이 존재해야 되니까 삼중점보다도 더 높은 그 어느 순간을 P2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T1이 될 거고요. 여기가 T2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P1으로 가볼게요. T1인데 온도는 같은데 기체가 됐다네. 그냥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겠지. 자, 온도가 같은데 기체가 됐다고 했으니까 P1은 P2보다도 압력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돼요. 여기 봐봐. 액체가 존재해, 얘들아. 액체가 존재하니까 무조건 삼중점보다도 높은 상태이고 T2에서 바로 끓는 점에 맞아 떨어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P1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거 우리가 같은 지점이다 라고 봐주세요. 사실 그래서 이 6번 문제도 우리가 지금까지 뭐 수능 완성 특강에서 봤던 이런 상평형 문제들 중에서도 쉬운 편,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인 자료들만 해석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럼 보기 확인해보면 기억 T1이 T2보다도 온도가 더 높습니다. 네, 확인을 했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P1은 5.1기압 삼중점보다 낮습니까? 아니었죠. 디귿 CO2의 녹는 점은 우리가 녹는 점이면 이 융해곡선의 기울기를 따라가야 될 건데 융해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녹는 점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냥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6번의 답은 기억 1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쌤은 지금 설명을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적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이 문제들을 풀 때는 거의 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페이지, 1페이지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좀 기분 좋지 않니? 쌤은 그랬던 것 같아. 시험 보는데 첫 번째 페이지 막 이렇게 하면 좀 체력도 돌아오는 것 같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입니다. 자, 어떤 탐구를 했는지 봤더니 일단 학습 내용을 볼게요. 전기 분해가 진행될 때 마이너스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를 일단 공부를 했고 가설을 세웠어. 금속이 석출되는 전기 분해에서 금속이 석출되는 전극은 기역일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금속 이온이 금속으로 석출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받아야 돼요. 환원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환원되는 전극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극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지. 오케이,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이제 쭉 탐구 활동을 보고요. 자, 제일 아래 결론을 보겠습니다. 가설은 옳다. 이 친구가 세운 가설이 우리가 여기에서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 학습 내용과 일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설을 떠올렸을 때 금속이 석출되고 있는 전극은 어느 전극일 거다 라고 예상이 돼요. 마이너스 극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설을 세웠을 거야 라는 것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판단을 하고 싶으면 탐구 과정을 더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림과 같이 백금 전극을 AgNO3 수용액에 넣은 후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해서 은을 석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은이 석출이 됐대요. 이번에는 질산은 수용액 대신 황산 구리 수용액을 이용을 해서 이 실험을 반복을 했고요. 자, 그랬더니 역시 마이너스 극에서 구리가 석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설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내용들, 그리고 탐구 과정, 결과까지 모두 다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실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역시 개념을 할 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잘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즉 가설 잘 세웠고 탐구 활동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네, 가설 마이너스 극은이라고 제대로 들어가 줘야 되죠. 니은 보겠습니다. 가, 다 모두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정극은, 우리 여기에서 마이너스 정극에서 금속들이 석출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금속이 석출됐다라는 건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플러스 극 쪽으로는 전자가 뺏겨서 들어가 줘야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은 전자, 누군가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어야 되겠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금속 1몰이 석출될 때 금속 이온이 얻는 전자의 양은, 이것도 틀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 전기화학에서 양적 관계 얼마나 어렵게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일단 은이라고 하는 애들은 일가 양이온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얘네들 1몰이 석출이 되려면 전자 1몰을 받아내면 돼요. 구리라고 하는 애들은 이가 양이온이었죠. 그럼 얘네들 1몰 석출되려면 전자 몇 몰 얻어내야 돼? 2몰 얻어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디귿은 틀린 거지. 그래서 7번은 기억과 니은 3번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8번 그림 가는 X와 Y 액체들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나는 PATM1에서 1몰의 X 액체를 가열을 하고 있을 때 가한 열량에 따른 온도 변화, 온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도 괜찮겠지만 워낙 기본적인 자료잖아. 증기압력 곡선. 그리고 이것도 가열 곡선이라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많이 그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기본적인 그림의 형태는 오케이, 바로 보기로 가서 매칭을 해보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보겠습니다. T1 도시에서 분자사의 인력은 Y가 X보다 크다. 뭐 어떤 온도가 됐든 Y가 X보다도 증기압력이 더 작아요. 증발이 잘 안 돼요. 왜?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컸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은 바로 맞습니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니은 보겠습니다. T2 도시 1기압에서 Y 안정한 상은, T2 도시 1기압이면 여기잖아. 우리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하는 게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존하고 있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낮췄어. 그럼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은 당연히 뭐여야 돼? 액체여야지. 근데 이게 바로 상평형 그림 아니야? 우리 상평형 그림에서 여기 증기압력 곡선, 바로 왼쪽에 액체, 오른쪽은 기체, 바로 그 얘기해 왔던 거를 다시 한번 묻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보기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에 보면 P, 여기에서 우리가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압력이 1기압보다도 더 작니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났고요. 여기가 그럼 X의 끓는 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그림으로 넘어가 본다면 지금 T2 증기압력이 1기압보다 커요. 그럼 여기에서 실험이 진행이 됐을 때의 압력은 당연히 1기압보다도 더 컸을 때여야 한다. 만약에 압력이 1기압하에서 진행이 됐으면 끓는 점은 T2보다도 더 작았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끓는 점이 T2네? 당연히 압력은 더 높아졌겠네. 그래서 역시 기억만 맞는 보기입니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문제였고, 역시 쌤이 지금 계속 뭔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수능 개념할 때 수능 특강에서 심지어 이 정도의 문항들은 쌤이 봤을 땐 거의 우리 수능 특강 기준으로 2점 수능 테스트들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거기에 나올 법한 문항들이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쭉 이렇게 배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 진짜 기본 개념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자, 기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쌤도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마 오답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9번도 잘했을 거예요. 산염기랑 관련된 문항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하나 정도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어떤 문제인지 일단 읽어볼게요. 자, 혼합용액을 만들었어요. 나 만들었고, 자, 이때 pH가 가와 나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가부터 볼까?
자, 가를 보면 아세트산과 NaOH를 혼합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는 하죠. 약산이고요. 강염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2대1의 비율로 혼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완충용액이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해요. 자, 그런데 이때의 pH가 7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약산과 그 짝염기가 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용액에서는 pH가 Ka 이렇게 하면 우리 Ka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의 pH를 판단하려면 얘네들의 Ka를 사실은 정확히 제시를 해줬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이 돼요. 근데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Ka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에 공부했었던 그 숫자들을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단 한 번도 그런 Ka를 외워서 푼 적은 없어요. 그냥 정보가 제시가 됐었으면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됐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함부로 pH가 얼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그 pH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나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나를 보면요. 강산과 강염기가 혼합이 됐습니다. 2대1의 비율로 혼합을 했죠. 얘들 강산과 강염기예요. 1대1로 혼합이 돼서 중화점에 정확히 도달하면 25도씨에서는 pH가 7이 돼요. 그치? 염들이 가수분해를 안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은 산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pH가 어떻게 될 것이야? 내 pH가 7보다 작을 것이야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거야. 뭐냐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요. 산과 염기가 2대1로 혼합되어 있어. 아직 중화점 도달하지 않았네? 산이 더 많네? 그러니까 당연히 pH가 7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약산일 때는 반드시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나를 통해서 가를 판단해 나가자라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바로 그거거든요. 가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수산화 이온의 농도보다도 더 큽니다. 산이니까요. 근데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기억이 맞습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걸 가지고 제대로 갔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거 KA를 알고 있어서 뭐 그렇게 해서 선생님 저는 했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이었는지 아니면 이거 중화점 안 되네 산이었는지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니은 볼게요. 가에서 1몰 농도 HCl 1ml를 넣은 후 평형에 도달하겠습니다. 즉 하이드로늄 이온을 0.001몰 넣어볼게 라고 한 건데 여기서 완충용액이니까 그 중에 일부가 당연히 완충 효과에 의해서 이온의 양이 줄어들 거고요. 그럼 증가한 양은 그만큼은 증가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이번에 NaOH 1몰 농도를 1ml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pH 변화는 완충용액이니까 pH 변화가 거의 없을 거고요. 적게 나타날 거고요. 여기선 조금 더 크게 나타나겠다. 그래서 pH 변화는 가가 나보다도 더 작다. 딩동댕.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9번 특히 가를 판단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더라.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A로부터 B와 C가 만들어지고 있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반응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도 쉬웠어요, 사실은. 정말로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림은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A와 C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내줬고요. 표는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시간에 따른 B의 몰 분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쌤이 정말로 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봐봐, 1차 반응이야. 오케이. 자, 우리는 1차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을 생각하자?
반감기를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에 대한 정보들이 그 반감기를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줄 확률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반감기에 한 번 지났으면 A의 양이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럼 A가 1 반응했으니까 B는 2만큼 생성이 됐을 거야. 자, 반응이 한 번 진행되면 2 사라지고 5 생성되니까 전체 기체량이 그쵸 3만큼 증가하는데 여기에서는 A가 1 반응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 기체량은 1.5만큼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원래 3에다가 1.5를 더하자. 그래서 4.5분의 2, 즉 9분의 4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너무 쉽게 나와 버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선 반감기가 이거라는 거 아는 거고, 그러면 ET일 때도 반감기 한 번 더 지났어.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응이 진행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쉽게 그냥 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사실 수능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지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숫자들을 바로 대입해서 바로 다 타임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잖아. 현장을 가봐야 알지.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많이 연습해 왔던 방법인데 딱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자. 여기에서 B의 상대적인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 아직 몰라. 다만 B가 상대값으로서 4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라고 해보자. 그냥 상대값이야 얘들아. 이건 실제 사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4만큼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반응 한 번 진행된 거지. 전체 기체량 얼마 늘어난다고요? 3 늘어난다고요. 3이 늘어나요. 그 결과가 9가 되니까 원래 기체량은 얼마만큼 있었다? 그치, 6만큼이 있었다. 그런데 봐봐. 실제로는 몇 몰이에요? 3몰이죠. 실제로는 3몰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상대값으로 얼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6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됐니? 그러면 이 둘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치? 그럼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B의 양은 실제값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2몰이 되는 거고, 그럼 A는 1몰이 반응했네, 반감기네,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가요. 어떨 때는 이렇게 정확한 숫자들이 주어져 있고 이게 반감기에 대한 힌트를 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쌤도 그냥 이렇게 갑니다. 반감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해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 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 상대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ET일 때에 대한 정보까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서 B가 4만큼 생성이 됐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반감기가 지날 때는 2만큼 추가로 생성이 돼서 B의 양은 6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원래는 6 있었는데 3 증가했었지? 그럼 이제 9에다가 1.5 증가. 그러면 10.5분의 6이니까 21분의 12. 이렇게 하면 우리 비율까지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X는 3분의 2다.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니은 볼 거예요. 니은을 보면 이 T일 때 그리고 T일 때 A의 순간 반응 속도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결국 이 둘은 반감기가 한 번 지났을 때잖아. 한 번 지났으면 A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고요. 그럼 당연히 반응 속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반응 속도 1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T일 때는 그거의 2배 반응 속도 2였다. 오케이. 자, 이제 D급 보겠습니다. 0에서 T초 동안 생성된 B의 양, 그리고 0에서 2T 동안에 생성된 B의 양,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이미 우리가 다 정확한 몰수들 또는 상대값들 이런 걸 찾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다면 뭐 4, 6, 그래서 2분 3,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기준을 2입니다 라고 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2 만들어지고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났으니까 그거의 절반이 또 만들어졌어 해서 3분의 2라고 얘기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한 문제고 쉬운 문제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던 이런 반응 속도에 접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냥 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복습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고 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번 시험은 무난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개념들을 잘 알고 있니 확인하는 문항들이 많았고 이 문항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쌤은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만큼의 방법들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기회로 가져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도 한번 마무리 해보고요.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5 몰랄 농도 A 수용액 25g과 10%짜리 수용액 10% A 수용액 100g을 혼합해서 만든 용액의 퍼센트 농도 X는 되게 고마웠잖아. 야, 용액의 농도까지도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이번 시험은 확실히 쉽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약간 2페이지까지 보면서 쌤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볼게요. 우리 몰랄 농도를 처리하는 방법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용매 1kg, 즉 1000g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1000g의 용질이 2.5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2.5몰 250g인 거지. 1000에다가 250 더해서 이만큼의 용액이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은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 자, 근데 우리 용액 얼마 쓰자고요? 오케이, 25g 사용을 하자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용질 얼마 있으면 돼요? 5g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5g의 용질, 그리고 여기는 10%짜리 수용액 100g. 그럼 당연히 10g이지 뭐. 그래서 10g의 용질이 있으니까 전체 15g의 용질이 있고요. 전체 용액의 질량은 이만큼이 될 거고요. 그럼 곱하기 100 해주세요. 그러면 얘네는 25로 나누면 5가 될 거고 25로 나누면 4, 3, 12. 그래서 x는 12입니다. 라고 하는 너무너무 간단한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항이 11번에 나와 있었다. 라는 거. 괜찮았죠? 네. 이번에는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25도씨 1ATM에서 세 가지 물질의 생성 엔탈피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결국 OH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얘들 우리가 또 반가워야 해. 그쵸. 우리가 또 많이 보아왔던 연계교재에서 보아왔던 그 그림들이 다시 한번 등장,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그림을 이용을 해서 OH의 결합 에너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얘들아, 역시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 결합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쌤이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체임을 확인해 주세요 예요.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애들을 보면 기체 오케이. 기체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바로 결합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결합들을 다 끊어내자. 그래서 원자들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럼 결국 H2O 기체 1몰의 결합을 끊어내면 네, 수소 원자 그리고 산소 원자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델타 H라고 하는 게 결국 OH의 결합 에너지 곱하기 2 해준 결과가 될 거라고요. 그럼 델타 H 찾아봐요. 자, 델타 H 찾을 건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 생성 엔탈피 주어져 있네. 생성 엔탈피로 찾을 수 있는 거, 그치? 시간아 외우고 있지? 생생반생 얘네들 EB 플러스 C 빼기 반생 마이너스 A. 그리고 이걸 뭐 해주면 된다고? 2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준 값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OH의 결합 에너지입니다. 인 거고요.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보기에서 2번입니다.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네,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네, 기본 문항이 나왔다. 네, 그동안 공부한 보람이 좀 느껴지는 시험지였다. 이번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T 켈빈에서 X와 Y의 질량에 따른 압력, 부피의 곱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나는 1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X와 Y의 밀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압과 니은은 X, Y 둘 중에 하나야? 뭐 이런 정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가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결국 이 문제는 얘들아, 이제 압력, 부피, 기체 이런 표현이 나왔어. 온도는 일정해. 그럼 당연히 PV나 NRT 이거랑 관련된 내용인 거지 뭐. 거기에다 볼까요? 가는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온도 일정해요? R도 일정해요? 오케이. 그럼 PV가 의미해 주는 거 기체의 몰수. 이거 진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거지? 그럼 여기서 압력과 부피의 곱, 여기 4, 3이라고 하는 게 X와 Y의 상대적인 몰수 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몰수 비를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밀도랑 관련된 어떤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그 밀도랑 관련해서는 기체의 분자량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분자량을 찾아봐야지. 질량 알아요? 상대적인 몰수비 알아요? 그럼 당연히 분자량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X랑 Y가 3대 4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의 몰수비가 4대 3이래요. 질량을 몰수비로 나눴으니까 오케이, 이거 네, 이게 바로 분자량 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자량 나로 와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자량과 관련된 정보 중에 어떤 게 하나 있냐면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분자량은 밀도에 비례합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화원에서부터 해왔던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또 이제 문제를 읽어보는 거지. 이제 나를 봤더니 1기압에서 1atm에서 압력이 일정해. 자, 그럼 온도도 일정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밀도가 X랑 Y의 분자량에 대한 정보일 거고, 그렇다면 분자량이 더 커요. 여기가 16, 분자량이 작아요. 9. 얘가 X일 거고요. 이게 Y일 거예요. 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 보자. 조금만 더 나아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궁금해하고 있는 건 여기 A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A. 얘들 봐봐. 온도가 2배 됐다. 절대 온도가 2배.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니까 기체 부피가 2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밀도는 2분의 1배가 됐습니다. 즉 4.5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궁금해하고 있는 거 A분의 B는 얼마가 돼? 9분의 32입니다. 이렇게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여기에서 계산이라고 한 게 질량을 몰수로 나누는 정도, 요 정도의 계산만 했을 뿐 뭐 나머지는 한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 역시 한 가지 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같은 흐름이야, 같은 맥락이야. 우리 이 식을 만들어낼 때요, 사실 어떠한 식의 형태들을 좀 저런 식으로 재조합을 했던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분자량은 P분의 DRT. 기억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애들 생각을 해본다면 압력 일정하고요, R도 일정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밀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밀도는 절대온도분의 분자량의 형태로 정리가 되겠다. 그럼 다시 이 두 지점에 대해서 A와 B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A, X라고 했으니까 분자량 9야. A, 자, B라고 하는 지점은 Y에 대한 얘기니까 분자량은 1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온도로 나눠주세요. 2대1. 그렇다면 얘네들은 결국 9대 32의 비율을 가지고 있겠네? 네, 다시 한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V나 NRT를 활용하는 정말로 기본적인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자료를 다루는 형태로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쌤처럼 그냥 요 정보가 바로 떠올라서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요 하면 뭐 이건 심지어 계산을 이 정도 계산할 것도 없잖아. 그럼 여기까지 쓰고 9분의 30이 이렇게 바로 가도 되고, 아니다, 나는 바로 떠올랐던 게 이게 아니라 이 식이 더 먼저 떠올랐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식 쓰면 돼. 식 쓰고 정리하고 그냥 대입 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3번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제는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A 기체로부터 B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입니다. 네, A에 대한 1차 반응이야 라고 주어져 있죠. 그림은 온도 T에서 부피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강철 용기 1, 2, 3에 A를 넣고 반응시킬 때 초기 A의 양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 T에서 A의 반감기는 T초입니다. 지금 반응이 쭉 진행이 될 건데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1, 2, 3 어느 순간이든 상관없이 내 반감기는 일정해. 반감기는 T초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볼게요. 기억, 부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둘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는데 1과 2 두 개의 실험을 비교를 해본다면 반응 속도 B가 2대 1이야. 근데 우리 온도가 일정하다면 K는 일정하죠. 그럼 이 반응 속도는 A의 농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A의 몰농도에 의해서만 결정. 자, 그럼 A의 몰농도비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 2대 1이라는 소리.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몰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1대 2. A는 0.2몰 그리고 0.3몰에서 1대 2의 몰수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몰농도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라고요. 2대 1이라고요. 자, 그럼 부피비가 몇 대면 1대 4가 되는 거지. 기억 틀렸죠? 니은 볼게요. 자, 온도 T에서 K는 와, 이거 보고 쌤 진짜 깜짝 놀랐잖아. 얘들아, 우리 이런 정보가 주어져서 K를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항이 모의고사에서 나온 게 이렇게 쉬운 형태로 나온 게 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거야. 그래서 와, 오 좋다, 땡큐 막 이러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자, 그럼 우리 K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확한 값들이 나와 있는 이걸 이용을 해주면 되겠다. 초기 반응 속도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그리고 A가 0.6몰이 1리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0.6몰 농도예요. 그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렇다면 K가 얼마가 되어주면 돼요? K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니은 오케이야.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까지 쌤이랑 개념 공부할 때 쌤이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야.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K값을 물어보면서 뒤에서 단위를 가지고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함정을 판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쌤 기억에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기본이니까 항상 확인하는 태도를 좀 갖자 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확인을 했어야 되겠죠. 네, S 이렇게 단위가 주어져 있으면 1차 반응에 대한 적절한 단위인지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니은 체크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실험 3에서 반응 시간이 T초일 때, 즉 반감기가 한번 지났을 때 B의 농도는요? 반감기가 지났으니까 A 0.3 반응했을 거고 B는 0.6몰 생성 1리터야. 그럼 0.6몰 농도 오케이, 띵동댕. 그래서 니은과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 문항이었다고요. 니은과 디귿. 그래서 14번은 네. 쌤이 지금 14개 문제를 풀면서 거의 매 문제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니? 쉬운 문제였어요. 역시 기본 개념을 체크하는 문항이었다. 15번도 괜찮았어요. 무난했죠.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입니다. 오케이. Q는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A, B, C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 1과 2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Q는 뭐 반응 지수다 이런 말까지 나와 있고, 네, 딩동댕.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초기 상태 1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Q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A와 B의 몰수 그리고 C의 몰수 하고 여기에 부피를 곱하는 형태로 갑시다. K가 됐든 Q가 됐든. 그렇다면 Q라고 하는 애들은 1 곱하기 1분의 5 거기다 부피 곱해서 20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K는 얼마가 돼야 돼? K는 4입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바로 나와요. 그래서 기억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실험으로 내려온다면 온도가 일정하잖아. K가 4라고요. 그럼 Q가 얼마가 돼야 돼? Q가 2가 돼야 돼요. 1, 1. 그리고 심지어 용계 부피도 1이야. 1, 1, 1 넣었으니까 C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래야 Q가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도 맞았어요. 심지어 디귿도 너무 쉬워 얘들아. 1에서 반응이 진행되어서 평형에 도달한다면 C의 양이 1몰이니 이거를 판단을 할 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시험장에서 정확한 기준이 제시가 됐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좀 쉬웠었는데요. 대입하는 거예요. 자, C가 1몰 있다. 그럼 4몰 반응했으니까 얘네들 4몰 추가로 생겨서 5 존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면 A, B 25 분의 C 1 거기에다 용계 부피 4 곱하자. 사실 이거는 쌤이 한번 보여주려고 계산을 했지 여러분은 여기에다 이 숫자를 쓰는 순간 아니야 라고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갔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험지에 적혀 있어야 되는 숫자들은 많아봤자 이 정도예요. 많아봤자 이 정도. 그러니까 15번도 3점 문항이고 평형에 대한 문항인데 아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딱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연습을 해본다면 디귿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값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돼? 이렇게 찾는 거죠. Q가 K보다 커요. 자, 그러면 Q를 다시 K로 낮춰주기 위해서는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자,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A와 B는 늘어납니다. 자, 만약에 NC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C의 양은 감소해야 돼요. 5에서 N만큼 감소할 거고요. 여기에다 4를 곱해준 게 그게 바로 평형상수 4K. 평형상수 K4를 만족시켜주면 이게 평형인 거지. 1, 1 다 약분되니까 얘네들 서로 같다? 그러면 N은 1이다. 바로 계산이 되니까 역시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는 A와 B는 2가 돼야 되고 C는 4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계산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얘들 방법을 알아둬야 나중에 정말로 필요할 때 하는 거라니까요. 선생님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 계산 안 했어. 대입해보고 틀렸어.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났지만 지금 다시 복습할 때는 우리 당연히 딱 맞았어 하고 다시 안 보는 거 아니지? 이렇게 복습할 때는 하나하나 더 차근차근 채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용액에서 산의 이온화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이온화 상수입니다. 오케이. 그림은 25도씨에서 0.1 몰농도의 NaA 수용액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KA는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인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우리는 NaA 수용액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0.1 몰농도라는 건 A-의 농도도 0.1 몰농도라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약한 애들이었다면 일부가 다시 가수분해 반응을 참여하면서 그 농도가 0.1 몰농도보다도 미묘하게 작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우리가 넣어준 0.1 몰농도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일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0.1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HA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비율이 30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KA를 계산을 해볼까?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끝났었을 거라고 믿지만 자, 한번 적어줄게요. 얘네들은 우리 어떻게 쓰냐면 HA분의 A-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라고 씁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이만큼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죠. 얼마야? 네, 여기가 이미 30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와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애의 농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OH-의 농도를 알 수 있어요. 자, OH-의 농도 어떻게 알아? 여기서 HA 만들어졌잖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A-의 일부가 가수분해 반응을 하면서 HA 만들어내고 OH-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OH-의 농도는요, HA의 농도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생각해 보면 돼요. 얘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하면 10-14제곱이 돼야 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3 곱하기 10-11제곱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9 곱하기 10-9제곱, 답은 4번이요. 해서 16번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시험지에 적혀 있어야 되는 숫자들은 무엇이 있었을 거냐면요, 이거였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염기랑 관련된 뭐 수많은 기출문제도 보고요, 수특 수학 문제도 보고요, 봤지만 정말로 기본을 물어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훅 와닿는 문제는 또 오랜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기본기를 묻는 문항이었으니까 16분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여러분도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간이 좀 여유 있는데 그럼 나머지 4페이지 문제까지도 여유롭게 풀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해왔고, 자, 그럼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이에요. 표는 A 용액과 그리고 A 용액의 A 용액이 아니다. A 용매라고 할게요. 자, A 용매와 A 용매의 B 고체 용지를 녹인 용의 가해 증기압력을 온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A의 화학식량은 60이야. 뭐 이런 문항이 나왔습니다. 쌤이 오기 전에 그 오답률 이런 거 쭉 쓱 보고 오거든요. 근데 요 17번이 약간 그래도 17번 좀 그런 느낌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쌤이 봤을 때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보기 디귿 때문에 좀 실수를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잠깐 놓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순수한 용매예요. 용매의 증기압력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용액입니다. 그럼 용액이 됐으니까 당연히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났겠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애를 가지고 증기압력 내림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T1도시에 대해서는 여기가 미지수니까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T2에 대해서는 정확히 증기압력 내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원래는 100분의 101이었는데 이제 100분의 100이 됐대요. 그럼 증기압력 내림이 얼마야? 100분의 1만큼 내려온 거죠. 자,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을 어떻게 또 계산을 했냐면,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고요. 자, 그럼 이게 용질의 몰 분율이야. 용질의 몰 분율이 101분의 1입니다. 네, 기억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 니은까지 바로 가면 되겠다. P는 1보다 작니? 아이고, 네. 온도는 같은데 여긴 용액이 됐으니까 당연히 증기압력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가면 될 거고, 또는 지금 주어져 있는 자료를 보건대 T2에서가 T1보다도 증기압력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자, 온도가 이렇게 됐을 거니까 당연히 증기압력도 이렇게 라고 봐도 됩니다. 이건 또 여러분 편한 대로 그냥 그 흐름 따라가 주세요. 자, 이번에 마지막 디귿입니다. 쌤이 얘기했지, 디귿 때문에 움찔했을 거라고. 디귿 1atm에서 A의 몰랄 오름 상수는 이라고 물어봐요. 자, 우리가 몰랄 오름이라고 하는 걸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끓는 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끓는 점 오름, 즉 1기압에서의 끓는 점들을 일단 찾아야 돼 라고 하는 거지. 순수한 용매라면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T1이고요. 용액이 되었을 땐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T2가 돼요. 그럼 끓는 점 오름이란 T2에서 T1을 빼준 거지. 됐니?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얘네들은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야 라고 하는 형태로 써주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였습니다. 용매와 용질의 비율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여기에. 근데 이거 지금 용질의 몰분율이 101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용매가 100만큼 있다면 용질은 얼마 있다는 소리야? 1 있다는 소리야. 100몰 있으면 1몰 있는 거예요. 자, A의 화학식량이 얼마였냐면 60입니다. 즉, 2개 곱해서 6,000g, 6kg이 있으면 그 안에 용질이 몇 몰 있다고? 1몰 있다고. 여기에 6분의 1을 대입을 해주는 거지. 6분의 1. 우리한테 궁금해하는 게 누구예요? KB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KB는 6 그리고 T2-T1 네, 디귿이 맞는 복입니다. 라고 해서 체크. 기억님, 디귿이 모두 다 맞는 복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 디귿은 사실 쌤은 이건 약간 17번이기도 하고 요거는 좀 더 우리가 개념을 활용해 볼 만한 내용이다 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얘들아, 개념 생각해야 돼. 우리 여기서 진짜 단 한 발자국 더 나간 게 없어. 복잡한 계산을 한 것도 없어요. 자, 몰랄 오름상수 끓는 점 오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7번의 답은 5번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드디어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 마지막 페이지도 사실 매우 쉬웠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정확한 등급 컷은 아니겠지만 쌤이 EBS 등급 컷을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야. 어젯밤부터 해서 아유 언제 뜨나 막 이렇게 클릭 시간별로 막 오답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1등급 컷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의 시험지였어요. 선생님 기준에선. 계속 얘기하지만 무난했다. 뭔가 뭐 복잡한 계산도 없었고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교과서, 너희들 그거 하니? 교과서 푸세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안 푸는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요. 얘들아,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그 문항들이 진짜 기본 개념을 체크하기에 괜찮은 문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과서의 문항들 또는 우리 수능 특강에서의 2점 테스트 정도의 문항들, 수능 완성에서도 그 2점 수능 테스트들과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문항들의 형태들이 정말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막 그렇게 낯설게 느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막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도 없었고요. 그래서 잘 그냥 무난하게 넘어왔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쌤이랑 지금 여기 17번까지 오면서도 중간중간 얘들아 잘 생각을 해보면 쌤이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한 애들도 있었고 문제풀이 방법을 한 2개, 3개씩 보여주는 문항들도 있었어. 그렇게 풀어서 왔는데 아직 60분이 안 됐다는 거지. 이 뒤에 4페이지도 매우 여유가 있게 풀었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도 이게 이렇게 시간이 남는 게 맞나 이렇게 느끼면서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분 좋게 시험 봤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실험을 할게요. 그림과 같이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와 실린더에 네온과 아르곤을 넣었습니다. 꼭지를 열고 고정장치도 제거를 해요. 그리고 온도를 2T켈빈으로 올려서 유지를 합니다. 피스톤을 고정장치로 다시 고정을 할 거고요. 혼합기체의 온도를 변화시켜서 3T켈빈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처음에 가 과정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온의 밀도가 0.8g/L래요. 그래, 이건 그냥 사실 자료 중에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꼭지를 열고 고정장치를 풀고 온도를 높였을 때, 즉 나에서 이 혼합기체 속의 전체 기체 부피는 6.4L입니다. 뭐 이런 정보들까지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 이거 쉽다
라고 느껴졌을 거야. 왜냐하면 기체라고 하는 파트에서 조금 난이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겠는데, 계산 좀 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어디냐면, 서로 다른 종류의 기체들이 들어가서 걔네들이 반응해서 또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낼 때, 그렇게 어떠한 몰수들이 변할 때는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전혀 자기들끼리 반응하지 않는 기체들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온도가 T켈빈에서 2T켈빈, 3T켈빈으로 이렇게 바뀌기는 합니다만, 우리 기준을 일단 하나 잡는 걸로 할게요. T켈빈. 그럼 온도가 일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PV는 몰수입니다. 몰수에 비례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네온 0.8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나로 갔습니다. 나로 갔어요. 자, 고정장치 풀어요. 그럼 전체 기체 압력이 일기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온도를 2T켈빈으로 유지를 했을 때 부피가 6.4였다고. 자, 그럼 얘들 온도를 다시 T 절반으로 낮춰주면, 절대 온도를 절반으로 낮춰주면 부피도 절반 3.2가 됐겠지. 3.2 곱하기 1, 3.2야. 전체 기체가 3.2 있는데 여기서 0.8이 있으니까 아르곤은 2.4 있는 거야.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아르곤이 2.4 있으려면 두 개를 곱해서 2.4가 돼야 되니까 X는 얼마? 0.8입니다. 주어져 있는 보기 중에 기억 딩동댕입니다 라고 그냥 바로 체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볼게요. 나 과정 후 혼합기체의 밀도는 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쌤이 이렇게 보여줘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쌤이 이게 시간이 너무 남아서 문제를 풀다 시간이 남아서 이걸 계산 한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었어.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밀도를 묻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부피분의 질량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이 문제는 너무 고맙게 정확한 부피와 정확한 질량이 다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거야. 우리 처음에 실험 결과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요, 처음에 용기에 들어가 있는 네온의 밀도가 0.8g/L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2L거든?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네온의 질량이 1.6g입니다 라고 이미 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아르곤의 질량을 찾아보자. 우리 들어가 있는 기체 양을 0.8 그리고 2.4라고 했거든요. 그럼 기체 양의 비가 1대3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 조금 더 읽어보면 원자량은 20, 40입니다. 1대2의 비율이에요. 나오죠? 자, 몰수비 1대3인데 원자량비가 1대2야. 그럼 질량비는 1대6이야. 그럼 여기에다 6 곱해주면 여기는 9.6g이 나오겠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 기체 부피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었냐면요. 네, 6.4라고 주어져 있죠. 두 개를 더합시다. 그럼 11.2. 그럼 얘네들은 4분의 7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바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니은은 딩동댕동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여기 이 문항에서는 정확한 질량과 정확한 부피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활용하자.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 네온과 아르곤, 나에서는 네온과 아르곤이 결국에 혼합이 되잖아요. 그쵸? 자, 혼합되기 때문에 이 혼합 기체의 평균 분자량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도 금방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굳이 한 번만 적어본다면, 얘네들이 네온의 분자량, 아르곤의 분자량 1대3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얘네들을 잠깐 매우 간단한 내분을 한다면 여기가 35가 나와요. 요 정도는 이제 머릿속으로 진행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찾았냐면, 결국 분자량 비를 알고 있고 몰수 비를 알고 있고 부피 비도 알고 있네? 그럼 당연히 밀도 비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고. 자, 그러면 처음에 네온만 들어가 있을 때 분자량 20, 혼합되어 있을 때 분자량 35, 분자량 비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4대 7입니다 라고 하는 거 나오죠. 몰수비는 뭐라고? 1대
4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피비를 볼 건데 2리터고요. 6.4리터예요. 그럼 얘네들은 20대 64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부피비는 결국 5대 16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얘들아, 보이니? 이게 네온의 밀도였어. 처음에 제시되어 있던 0.8이야. 그러면 이거 4분의 7? 이게 바로 니은의 답이 되겠네? 이렇게 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쌤은 평균 분자량의 분자의 수 곱해서 질량 확인을 했고요. 그거를 부피비로 나눠서 밀도비와 비교를 하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방법도 있어요. 네,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갔냐면, 우리가 분자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에서는 밀도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그 관계식 하나 있지 않니? 오케이. 이 관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분자량은 P분의 dRT이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 D가 궁금해요. 자, D라고 하는 애들은 T분의 MP의 형태로 계산을 할 수 있겠더라. 자, 근데 우리가 평균 분자량을 이미 4대 7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놨죠. 그래서 4대 7, 20대 35입니다. 거기에다 압력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네온은 0.4기압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0.4기압이었고요. 혼합기체 압력은 고정장치를 제거했기 때문에, 실린더의 고정장치를 제거했기 때문에 1기압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압력비는요, 결국 2대 5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절대온도비로 나눠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절대온도 T켈빈, 2T켈빈. 끝났네. 자, 여기는 8이 나오는데 밀도가 0.8입니다. 실제 밀도는 0.8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0분의 1 곱해주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10분의 1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실제값 4분의 7이라고 하는 결과도 얻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니은은 기본적인 문항이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이니만큼 다시 복습할 때는 내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세 개를 다 소개를 했어요. 쌤이라면 이 셋 중에 무엇을 실전에서 사용을 할 것 같냐? 문제를 읽어봐. 문제를 읽어봐서 실제 질량을 계산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실제 부피 계산도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정확한 값들이 나와 있으니까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체들이 실제 값들을 계산을 하는 게 약간 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적인 관계들까지도 활용을 해서 좀 처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해요. 우리 쌤들은 어떤 방법을 했을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니은까지 해결을 했고요. 자, 마지막 디귿도 봐야 되겠죠? 다 과정 후 아르곤의 부분 압력은 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유 쌤 이거 또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쉬운 보기를 18번에서 제시를 하다니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일단 고정장치를 풀었을 때 나까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1대 3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곤의 부분 압력은 4분의 3이 됐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다시 고정장치를 고정을 하죠. 어쨌든 고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곤은 온도에 의해서 압력이 증가했을 거예요. 온도가 2에서 3으로 2분의 3배 됐기 때문에 압력도 똑같이 2분의 3배 됐겠다. 그래서 디귿은 땡. 기억과 니은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 무난한 문항이었다 라고 하면서 1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이건 진짜 놀랐어. 쌤이 지금까지 어쨌든 막 화원, 화투 막 이렇게 몇 년을 막 문제도 쌤도 많이 풀고 했을 거 아니야. 깜짝 놀랐잖아. 19번에 이런 문항이 있다니.
우리가 앞에서 반응 속도랑 관련해서 10번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다. 기억 안 나면 잠깐 앞으로 넘어가 주면, 네, 10번 문항은 일단 1차 반응입니다. 반감기입니다. 물질의 양이 제시가 돼 있어요. 또는 몰 분율이 제시가 돼 있어요. 오케이, 이걸 이용을 해서 네, 새로운 물질들의 비를 찾아가자. 그래서 약간의, 정말로 약간의 계산을 했던 문항이라면 19번은요, 심지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끝 하는 문항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입니다. 1차 반응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럼 머릿속에서 반감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자료를 봤어요. 표는 강철용기 1과 2에 A를 각각 넣고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A의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1과 2에서의 온도는 각각 T1, T2로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처음에 A의 농도를 2몰 농도를 사용을 했는데 2T가 지났더니 4분의 1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는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지? 8분의 1배가 됐으니까 반감기가 3번 지난 거야. 2에서 1로, 1에서 2분의 1로, 2분의 1에서 다시 4분의 1로. 그래서 3번 지났습니다. 그럼 반감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3분의 2t야, 요거를 체크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0일 때 A의 농도가 B예요. 3t일 때 6분의 1 B예요. 여기에서 순간 움찔할 수는 있어요. 정말로 순간. 왜? 2의 배수가 아니네. 2의 제곱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막 2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아니네? 그럼 그냥 가장 비슷한 숫자를 찾는 거지. 봐봐 얘들아. B가 6분의 1 B가 되려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나야 될까? 일단 확실한 거는 4분의 1 B보다도 더 작은 숫자니까 반감기가 2번은 지났을 거야. 근데 3번 지났으면 8분의 1 B거든?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네? 그럼 그 어딘가겠지 뭐. 반감기가 2번은 지났고 3번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그 어느 순간일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반감기가 T보다도 커요. 그래서 3T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감기 3번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야. 여기까지 보고서는 기억을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 일단 첫 번째 실험부터 물어보고 있네요. A가 1보다 작니라고 하는 거 물어보고 있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실험은 반감기가 3분의 2t라고 했기 때문에 t라고 하면 일단 반감기가 한 번은 지났고 아직 2번까지는 못 간 그 어딘가의 상태야. 자, 그러면 반감기가 한 번 지났으면 A의 양이 1이 됐겠지?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행된 어딘가의 상태라고 했으니까 A는 1보다 당연히 작아야 돼요. 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A의 반감기는 T1에서가 T2에서보다도 더 기니? T2에서 더 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귿이 남는데 디귿도 우리 방금 위에서 판단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갈 겁니다. B에 대해서 물어봐요. B. 그리고 얘네들의 정확한 숫자를 물어봅니다. 2보다 크니. 기준이 2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 그런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실험과의 연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특히 AA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보를 활용을 할 건데 우리 여기서 반감기가 T보다 더 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T에서는 아직 A가 절반만큼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반감기가 지났으면 A의 양이 이만큼 2분의 1 B가 남을 건데 아직 반감기 다 안 됐다니까? 그럼 더 많이 남아 있겠지 뭐. 그러면 이 A는 이 A는 당연히 B보다도 더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A는 얼마라고 했어? 1보다 작다고 했어. 그러면 이 A는 2보다 작은 값이야. 그럼 B는 2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틀려서 답은 1입니다. 이렇게 가는 문항이었다. 이 문항은
매우 매우 재밌지 않나요? 정말로 뭐 굳이 뭐 이런저런 계산은 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반감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묻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걸 이용을 하는 접근 방법, 요 정도는 약간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쌤은 이걸 분명히 수특 또는 수원에서 풀었거든. 그럼 쌤이 풀었으면 여러분도 푼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계 교재는 쌤이 굳이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가 나오는데, 이 20번 문제를 풀면서 쌤이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이전 같았으면 조금 더 앞쪽 번호에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전에 평형 문제를 저기 앞에서 15번 문제를 풀었거든요. 되게 쉽게 풀었단 말이야. 그 근처 16번, 한 17번쯤에 배치가 될 법했던 문항이 이번에는 20번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실린더와 강철 용기의 평형 상태에 도달한 A, B, C 그리고 헬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꼭지를 열고요.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가에서의 평형상수 K를 K1이라고 할 거고요. 나에서를 그냥 K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9분의 16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찾아냈다. 일단 쌤은 뭐가 보였냐면, 우리가 K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것만 가지고 무엇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부피도 정확하지 않죠? 몰수도 정확하지 않죠? K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보다 이 둘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봐봐. 여기서 T켈빈 V리터에 기체가 EM 플러스 2만큼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온도가 일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온도가 일정하고 2V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압력 똑같아? 그러면 몰수도 2배, 4M 플러스 4가 됐어야지. 온도가 T켈빈이었다면. 근데 실제로는 3분의 4 T켈빈으로 온도가 3분의 4배 됐다고요. 그럼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몰수는 4분의 3배가 돼야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4분의 3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애냐면 EM 플러스 2와 헬륨 이거를 더한 값이에요. EM 플러스 2에다가 헬륨 3분의 7을 더한 값이라고. 됐니? 일단 이거 얼마야? 3N 플러스 3이다? 그럼 정리할게요. 넘어가요. N이고요. 넘어올게요. 자, 마이너스 1. 그러면 N은 3분의 4예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N이 3분의 4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N이 3분의 4였다. 우리가 K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K는 어차피 A 하나, B 하나. 그래서 전체 반응물이 2개 사라지면 C 2개. 생성물 2개 생성이 됩니다. 전체 몰수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부피를 몰라도 그냥 몰수비만 알고 있어도 K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K1은 어떻게 되냐면요. A 3분의 4 그리고 B 3분의 4 서로 곱해요. 그러면 9분의 16이에요. 그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16분의 9예요. 곱하기 C가 2죠. 2의 제곱이에요. 4 해주면 4분의 9가 된다고요. K2는 얼마냐면 K1에 9분의 16을 곱해준 거야. 얘들아, 여기에다 9분의 16을 곱할래? 얼마 나오니? 4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하면 이 계산이 되게 쉬워지는데, 이 비율이 4가 되려면 어떤 값이 돼야 되는가? A와 B는 무조건 같은 값이 들어가 있을 거야. 왜? 처음에 넣어준 양도 같고 반응 개수도 같으니까 정반응이 됐든 역반응이 됐든 지금 뭐 정반응이겠지만 사라지는 양이 같아.
넣어준 양 같고 사라진 양 같으니까 남아있는 양이 같아. 그래서 1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네, B도 똑같이 1만큼 존재해요. 자, 그럼 이제 C가 문제가 되는 거지. A분의 C 곱하기 B분의 C, 이게 4가 돼야 되니까 C는 여기가 2가 되면 돼요. 끝. 전체 몰수 B가 1대 1대 2의 비율로 A, B, C의 몰수 B가 1대 1대 2로 존재하면 되는 거고, 우리 문제에서 뭐 찾으래? C의 양은 이거 찾으라고 하네. 근데 A, B, C가 얼마가 존재하냐면 3분의 4 곱하기 2, 그럼 3분의 8에다가 3분의 6 더할게요. 3분의 14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2분의 1만큼이 C라고. 그럼 얼마야? 3분의 7인 거지. 그래서 답 끝난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엄청 간단한 계산 아닙니까? 정말로 기체 PV나 NRT랑 관련된 기본적인 계산 하나 했고요. 그리고 K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계산 하나 더 했고, 그리고 K2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뭐 눈으로 계산되는, 네, 끝났어요. 그래서 20번도 선생님 시험제는 진짜 요거 써있고 끝난 것 같아요. 이만큼. 그래서 4페이지를 봤다. 4페이지를 봤는데 18번도 한 두세 줄 쓰고 끝났고요. 19번은 심지어 우리가 계산을 한 것도 없고요. 20번은 요 정도로 해서 끝났으니까 쌤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거, 이게 문제를 풀고 나면, 시험을 보고 나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거의 다 비슷했을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이유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쌤이 문제를 쭉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건 여러 가지 풀이 방법도 보여주고 내 개념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쌤이랑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서 특히 특수한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네, 모두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